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송수연 기자와 함께 책 처방 진행하겠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그 송 기자 저번에 말을 많이 안 했다고 자책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는 오디오로 들으면서 혼잣말 잘하거든요. 뭐 어떤 혼잣말을 어떤 합니까? 혼잣말 합니까? 근데 저거는 언제 나온 책이지? 뭐 이런 말 잘 하는데 또 YG 말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웃기도 되게 애 발음 진짜 안 되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재밌어 하는데 여기서는 두 분이 이렇게 앞에서 뭔가를 처방을 하고 계신데 나는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자꾸 안 해도 화를 된다고 입게 되더라고요. 그냥 오시라고 했는데 뭘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고. 네,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진짜 그 평소에 혼자서 듣다가 툭툭 나오는 이야기들 그냥 툭툭 던지시면 됩니다. 진짜 얘 발음 안 되시네요. 뭐 이런 거. 네네. 자, 오늘 책 처방 의뢰는 2019년 5월 15일 날 접수된 의뢰인데요. 두르가님의 의뢰입니다. 책 이게 뭐라고 해서 책걸상을 알게 되어서 정주행, 역주행 겸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소리 죽여 듣고 있자니 올 초 정년 퇴직한 남편이 자기와 안 놀아준다고 심술이네요. 어이구 내 팔자. 집사람, 아내, 마누라, 애엄마밖에 모르는 쓸어내도 찰싹 붙어있는 젖은 낙엽과 잘 지낼 수 있는 책 처방 절실합니다. 부탁드려요. 이거 어려운 책 처방이에요. 근데 책 처방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취자 소개, 댓글 소개 같은 건 안 하시고? 그렇네. 그렇네요. 이런 거. 이런 개입 정말 좋습니다. 네. 아니 처방할 게 많으신가 이렇게 많은 댓글 남기셨는데 소개도 안 해주시나 아니 싶어서. 여기 대본에 여기 맨 앞에 이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아니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책 처방을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예고편으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댓글 읽는 거죠. 깨워 맞추게 천재. 자, 진공상태님의 댓글 그런 의미에서 우리 SY 수연 기자가 읽어보겠습니다. 애정하는 남극일기 주인장분이 오셨네요. 테이블 떼어낼 때 펭귄들이 아프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프지 않아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해주신 이원영 박사님. 부자들이 굳이 가는 마음, 저도 동물원, 아쿠아리움 좋아해서 이해는 한다고 했더니 또 친절히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해양학자가 되어보고 싶어요. 이원영 박사님 방송 모두에게 강추드려요. 다른 박사님들도 종종 나오시는데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이구나 싶은 재미가 장난 아니에요. 항상 건강하게 연구하시길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겨울에 도쿄 여행 간다고 비행기표 끊었다는 친구에게 퇴사준비생 도쿄를 보내주었어요. 남편과 둘이 더욱 재미있는 여행 되라는 의미로 아직 한참 남았으니 책 읽고 가보는 곳들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걸상 덕분에 책 추천도 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겨울에 가는데 벌써 비행기표를 끊으셨군요. 네. 퇴사준비생의 도쿄 동경 여행을 한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읽어보면 아주 재밌죠. 좋죠. 네. 저는 퇴사 준비생이라는 말이 참 와닿아가지고 고기가 와닿네. 직장 상사 앞에서 회사 준비생이라는 말이 와닿다라는 말을 하시는. 잠시 까먹었네요. 송 기자 요새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트리님 호기심 나게 하는 책이네요. 펭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린피스나 동물 구조나 생태에 관심 많은 한 인간으로 펭귄뿐 아니라 어떤 동물도 동물원에 있는 것이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닭, 개, 고양이조차도요. 지난주에 지방도시 살생부를 다 읽었는데 그와 연관해서도 생각되는 게 있네요. 제가 정말 돈 많은 빌 게이츠만큼 많은 재벌이라면 빈집을 다 사서 무로 돌릴 것 같습니다. 빈집을 다 부수고 분수대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럼 길에서 사는 동물들, 새들 또 그 공간으로 인해 사람에게도 좀 더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동물원, 아쿠아리움까지 다 사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프로젝트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물원은 동물에겐 너무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진심, 유유. 네. 오렌지 트리님이 진짜 재벌이 되시면은 세상이 크게 바뀌겠네요. 네, 많이. 그 전에 책걸상 후원도 해주실 거죠? 책걸상은 저희 회사를 인수해 주세요.
저희가 앞장서서 자, 연향님, 이 YG 관련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YG가 직접 읽긴 좀 그렇네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강양구 기자님이 저희 학교로 강연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화학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애청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 관련된 책들을 어떻게 소개할까 많이 고민하는데 수질 위생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JYP와 YG 박평님이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고맙습니다. YG님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저는 정말 공감해요. 수업 시간에 저도 이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추가로 저도 올림픽의 몸값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오쿠다이데오 작가님의 책 중 유일하게 읽은 책인데 YG님이 소개해 주실 때 소름 돋았어요. 항상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퓨어 땡땡땡땡님, 오늘 도서관에 갔다가 대출했어요. 기대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소개된 책들을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많은 경우 대출 중이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1번, 책걸상의 선정 도서들이 원래 인기 있는 책들이다. 2번, 책걸상의 대단한 영향력으로 소개된 책들이 꾸준히 대출된다. YG JYP님의 견해가 궁금하네요. 정답 2번. 방송을 아는데 네, 뭐 사실은 1번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청취자분들에게 권하는 책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눈 밝은 분들도 다 좋은 책이라고 여기는 책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에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나온 지 된 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은 슬쩍 2번 아닐까? 그러면 3번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요걸 정답으로 합시다. 네. 자, 굉장히 긴 댓글, 사실 길고도 감동적인 댓글이 있는데요. 요거는 YG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팟빵의 치킨하트님께서 남기신 긴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자기계발서나 간간히 읽던 제가 한 달간 책을 11권을 읽었습니다. 책 읽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1년에 5권 정도 겨우 읽는 수준이었는데 한 달에 11권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설이 10권이라니 소개해 주신 소설들이 너무 재밌어서 드라마도 멀리하고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비바제인, 당신의 노후,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82년생 김지영, 70세 사망법안 가결, 목양면 방화사건 전말기, 좀도둑 가족, 보건교사 아는형,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렇게 총 11권입니다. 소개된 책들을 수첩에 쫙 적어서 하나씩 뽑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도 읽은 책 제목, 줄거리, 주인공 이름 등등이 완전히 잊혀지는 증상이 있어서 책 읽으면 뭐 하나 했었는데 JYP도 조금 그러하시다 하니 동지를 만난 듯 책이 좋아지네요. 많이 그러합니다. 이제 책걸상은 제 삶의 빈 시간을 채워주는 음악 같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출퇴근 시간, 잠 안 드는 밤, 지루함을 없애주고 집안일 할 때 노동요가 되어주고 책 읽고는 함께 수다까지 떨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려보고 책걸상에 작은 금액 후원합니다. 아무튼 술과 수질위생은 사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JYP님, YG님, HB님, 박평님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10권의 에피소드에 한 권씩 3,000원을 한꺼번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한 권에 3,000원씩을 쭈루루룩 후원한 거죠. 네, 그렇게 쭈루룩 후원을 해주셨고 이제 비슷한 시점에 꿈터지기님께서 정기 후원에 동참해주셨고 또 그르심 수진 0044님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책을 사서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시고 그 책값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네. 좋네요. 네. 저희가 아무리 계속해서 출판사의 광고나 스폰 같은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시큰둥하시고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제 빌려 읽기 쪽으로 다 그러니까 빌려 읽으시고 후원으로 그 책값의 반만 후원을 해주시면 아유 없어 보인다 진짜. 그러게요. 네. 아이고 참.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정말. 1년에 5권 읽는 수준이었는데 한 달에 11권을 읽으셨다. 자, 한 달에 11권을 읽는다면 인 독서량이 YG 수준이거든요. 네. JYP보다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네, 한 달에 10권, 11권 정도 읽으시면 진짜 뭐 어떤 때는 저보다도 더 많이 네. 읽으시는 건데 아, 정말 대단하고 약간 뭔가 뿌듯해요. 우리가 사람 한 명 망쳤다 이런 느낌은 안 듭니까? 혹시? 아니 근데 저도 책걸상 들으면서 약간 독서량이 늘어나게 된 게 그 전에는 뭘 읽어야 될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리스트를 좀 뽑아주니까 좀 사서 읽게 그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얼만큼 읽었는데 책걸상 청취 이후에는 얼마나 읽게 됐는지를 숫자로 말씀하신다면 과거를 조금 부풀려도 됩니다. 과거는 좀 풀려도 됩니다. 그럼 저도 과거에 한 5권? 1년에? 1년에 네. 네. 5권도 안 읽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저도 좀 보니까 한 달에 5권? 우와. 네. 1년에 5권 읽던 사람이 한 달에 5권 읽는 사람으로 네, 매달은 아니고요. 그렇게 여기 또 한 명 망쳤네. 어쩐지 최근 송 기자의 기사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좋은 기사가 안 나와요. 자, 많은 직장인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책걸상. 네, 오늘 책 처방인데요. 초반에 읽었죠? 네. 네. 이 집사람, 아내, 마누라, 애엄마 이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밖에 모르는 젖은 낙엽 남편과 잘 지낼 책 처방. 남편은 올해 초에 정년퇴직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 두루가님께서 재밌게 이제 책 처방 의뢰를 해 주셨는데 은퇴한 부부가 함께 읽을 만한 책.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게 젖은 낙엽한테 읽히면 좋을 책인 거냐, 네. 아니면 젖은 낙엽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뭔가 노하우나 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내가 읽을 책을 추천해 달라는 거냐. 하여튼 그거 약간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젖은 낙엽은 그다지 책을 안 읽으실 것 같아요. 왠지 짐작컨대. 아니죠. 그렇게 책을 안 읽는 분도 홀딱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한다.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든 두루가님께서는 저희가 그 책 처방 해준 책들은 어쨌든 읽으실 거니까 저는 은퇴한 부부가 함께 읽을 만한 책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은 책 처방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농담부터 하자면 두루가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이 젖은 낙엽님이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좀 나가고 두루가님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시간을 좀 만들면 네. 좋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바싹 말라가지고 떠다니세요. 이게 젖은 낙엽에서 물기가 좀 빠지도록. 이게 뭐 그 저희 가정사는 아닙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은퇴하신 부부들이 있는데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아니 그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걱정될 정도로.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를 추천해야 되나. 읽고 나가시게. 그걸 읽다 보면은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런데 했었습니다. 또 의외로 이 두루가님과 이 젖은 낙엽님이 금슬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으시니까 지금 이런 약간 댓글도. 우리 아직도 사랑해 이런 거 좀 자랑하고 싶은 그 느낌도 살짝 저기 의뢰에 있었던 것도 같고. 자랑도 살짝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좀 같이 읽고 대화할 수 있는 책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을 했는데요. YG는 어떤 책 처방하시겠습니까? 저는 3권을 골라왔는데 일단 첫 번째 책 말씀을 드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네, 이 책 아마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언젠가 한번 저 얘기 들었는데라고 네. 떠올리실 텐데요. 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정신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신 이근우 선생님께서 이 김선경 작가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평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늙는 게 멋지게 늙고 즐겁게 늙고 삶을 또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했던 내용들을 담은 책이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인데 굉장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탓에 입소문을 퍼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 네, 책은. 읽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잡고 있는 책인데요. 이근우 선생님을 저는 실제로 뵀거든요. 네. 제가 만나본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은퇴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그렇게 멋지신 분이 없으세요. 진짜 권위 같은 거 없으시고 항상 본인 세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또 어른으로서 또 역할이라던가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는 막힘이 없으시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멋지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자신의 노하우를 이제 다 담은 책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책걸상하고도 인연이 있는 게 인연이 있죠. 네. 이근우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저희 책걸상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실까요? 1번 마강래, 2번 김호, 3번 박혜진. 박혜진은 박혜진은 딸이죠. 네. 장대익 뭐 3번 장강명, 네. 4번 이명현. 네. 정답. 아 욕심나. 정답 뭘까요? 네, 4번. 네. 정답입니다. 책걸상 역시 많이 들으시는군요. 네. 네. 그 이명현 선생님께서 이 이근우 선생님의 자제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되게 재밌는 집인 게 그 구기동에다가 아예 형제와 이 이근우 선생님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빌라를 그냥 한 채를 지으셨어요. 같이 사세요. 에띠의 집이라고 하는 빌라를 지으셔서 1층에는 이근우 선생님 부부가 사시고 이제 2층, 3층, 4층에는 이제 그 남매가 이제 나란히 사는 남매의 가족들이. 네. 참 근사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목차만 봐도 아마 이 두루가님께서 나도 읽고 남편에게도 권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일 거예요. 그 책은 두 분이 진짜 같이 읽으시면 네.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하지만 너무 이렇게 읽는데 긴 시간이나 뭐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뭐 TV 드라마 영화 한 편 보듯이 이렇게 술렁술렁 이렇게 보는데 이야기가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 들면서 부부가 같이 읽은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난 이런 걸 느꼈다. 당신은 뭘 느꼈어? 이런 이제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책이 뭐 없을까? 이걸 한참 찾다가 정말 한 20년 전에 읽은 제 책꽂이에서 먼지가 한참 쌓여 있는 철도원이라고 하는 아사다 지로 책을 찾아냈습니다. 네. 아사다 지로 1999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이 철도는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네. 영화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영화 네. 봤어요? 네. 철도원이라는 그 책에 단편이 8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도원이고요. 또 하나가 러브레터입니다. 아 그래요? 러브레터도 영화로 봤는데. 그 이와이 슌지의 네. 그 네. 러브레터. 네. 그러니까 이 아사다 지로가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채는 이야기를 쓰는 달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러브레터도 그렇고 철도원도 그렇고 너무 그 설정이 기가 막히잖아요. 막히죠. 네. 그리고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두 편이 영화가 됐잖아요. 8개 중에서 츠노하즈에서라는 작품하고요. 백중마지라는 작품은 일본에서 TV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8편의 소설을 한 권에 책도 되게 얇아요. 굉장히 짧은 소설 8개를 딱 하고 냈는데 2개는 영화로 2개는 TV 드라마로 만들어질 만큼 설정이나 스토리가 아주 임팩트가 강합니다. 네, 그 철도원은 그 히로스의 로쿄인가요? 요코. 예. 그 진짜 리즈 시절에 그렇죠. 예, 이게 딱 이렇게 그 경례하는 그 네, 포스터로도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료코는 정말 저는 그 비밀인가요? 맞아요. 네. 네, 그 영화에서도 참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네, 그 비밀 영화가 저기죠.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비밀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그 저 눈밭에서 버스 굴르고 뭐 이러면서 네, 그게 비밀이죠. 네. 하여튼 그렇고 이 철도원이라는 작품 8편이니까요. 한 편씩 읽고 토론하시기 시작하면은 한 8주는 근데 이 작가분은 다른 책은 더 없으세요? 많이 제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철도원 말고는 저는 읽은 게 없더라고요. 아, 의외로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 일본에서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문열 정도의 위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1980년대, 네, 90년대 이제 이문열 선생이 책만 내면은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위상이죠. 네, 그 이 아사다 지로라는 작가는 이 작가 개인의 스토리도 굉장히 독특한 걸로 유명합니다. 되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9살 때 집안이 망해요. 그래서 그냥 거리를 헤매며 거칠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다가 야쿠자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위대에 가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 사람의 글 중에서 몰락한 명문가의 아이가 소설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대목을 읽고 난데? 나도 몰락한 명문가의 아이잖아. 소설이나 한번 써봐? 이러고는 써가지고 데뷔를 하는데 그게 36살 때. 와. 그런 독특한 그리고 그 데뷔작의 스토리는 전 못 봤는데 그 야쿠자 이야기 자기 체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야사다 지로가 어떤 소설을 잡든지 간에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원작을 찾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봐요. 책 한 권에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많이 드라마 영화 된 거 맞아요. 보면 네. 자 YG가 또 다른 책 처방 좀 해보시죠. 이 책은 좀 약간 어두운 책인데 마치 지난 시간 책 처방할 때 제가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임신한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책은 약간 좀 무거운 책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 네. 네. 그건 뭐 오해하실 정도의 책이 아니죠. 웬만한 내공 있으신 어르신들 혹은 성인들은 읽어보면 다 좋은 책 아닙니까? 네, 너무나 좋은 책인데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제목 때문에 이제 은퇴하신 부부가 딱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선배들 중에서 부모님께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선물을 드렸더니 굉장히 서운해하셨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부모님께 선물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 책의 내용과 무관하게 제목 일단은 제목 네, 때문에 맞아요. 좀 서운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모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좋은 책이라고. 그런데 사실 그 제목에 대한 편견을 조금만 죽이고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두 분이 꼭 읽고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가득한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현대 의학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아툴 가완디가 현장에 가까이에 있는 의사로서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불치병에 걸린 본인의 아버지의 이야기와 자기가 만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담아가지고 죽음이 관리되는 현대 의학에서 관리되는 상황을 또 적절하게 소개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나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이나 노하우까지도 이제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아툴 가완디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의사 출신 작가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고 뭐 이 책은 보건의료 관련 책인 동시에 정치 사회 인문 사회 쪽의 책이기도 하고 훌륭한 에세이이기도 하고 좋은 책이죠.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책이 딱 마음에 드실 거고 그리고 나도 사전 의료 의향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실용적인 팁 같은 것도 좀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재밌게 읽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JYP가 번역한 책 중에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책걸상에서 한 2년 전에 소개한 책걸상에서 그런 책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했던 책이죠.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네네. 안젤로 볼란데스라는 미국 의사의 책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져온 책은 이것도 오래된 책인데요. 10년 됐더라고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은 교수. TV에 얼마나 됐어요? 이게 벌써 10년 됐어요. 김정은 교수의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김정은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이 아니죠. 지금은 뭐 무슨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 그러니까 이 책으로 성공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강연 요청이나 집필 의뢰가 너무나 많아서 선택을 하신 거죠. 됐죠. 프리랜서로 그냥 선언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계시죠. 그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분이 지금 기혼자이신데 진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읽어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닌데 그럼 JYP는 제목만 보고 고르셨어요? 그렇죠. 뭔가 정말요? 뭔가 말린 것 같은. 아, 정말 안 읽었어요? 응? 안 읽고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제목만 보고 책을 책을 처음- 선택했느냐. 아, 제목만 제목만 보고 보고. 네. 제목만 보고 골랐죠. 아, 저는 제가 맥락을 잘 못 따라갔거든요.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풀려고 어떻게 멀쩡하게 집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높은 분이 있는 분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쓸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이분이 또 내공이 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쓸데없는 뭐 자기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 같은 것들도 많이 해설을 하고 해서 뭐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추천하냐면 부제를 보면 돼요.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 심리학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중년 남자, 특히 한국의 중년 남자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까발려 놓은 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두루가님이 이 젖은 낙엽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두루관님 남편분은 젖은 낙엽님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젖은 낙엽님 만들어 버렸어. 네, 죄송합니다. 네, 낙엽님. 네. 그 제가 이 방금 JYP가 추천한 책과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패턴이래요. 이 남자들이 그 책 제목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책을 빼들어서 읽다가 알고 보니 자기를 디스하는 책이란 말이지. 그래서 다 읽지 않고 던지면 그 책 제목을 보고서 집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발끈해가지고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면서 그런데 빠져들면서 읽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같이 읽게 되네요. 네. 결과로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네, 이런 그리고- 결과가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들었어요. YG는 아직 안 읽었군요, 이거. YG도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 10년 전에 읽으면 공감 못했을 수도 이게 제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저랑 예전에 같이 책 작업했던 정치 컨설팅하는 박성민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딱 똑같은 패턴으로 이 책을 읽다가 뭐야 하고 이제 자기 디스하는 이야기니까는 툭 던져놨는데 사모님께서 딱 보고서는 이런 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으시고 너무 재밌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PD가 이제 그만하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는데요. YG가 처음에 세 권을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네, 제목이라도 짧게. 아 제목이라도 짧게. 네. 근데 이 책은 진짜 너무나 달달한 책이어가지고 네. 한번 그냥 좀 보시면 좋겠는데 D에게 보낸 편지. D D D에게 보낸 편지. 그건 뭐 30초만 설명해 보시죠. 무슨 책인지. 궁금하잖아 또.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빠르게 감게 하면 되죠. 좀 길게 하시고 1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앙드레 고르라고 하는 그 현대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지식인이 있는데 그 지식인이 1980년대 초까지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다가 1983년에 모든 공적 활동, 지적 활동을 다 접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도린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1983년부터 그 도린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되게 빛나는 연애를 하고 자신과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도린이라고 하는 자기 여성을 83년부터 2007년까지 간병을 하다가 2007년에 어떻게 됐냐면 9월 24일 날 앙드레 고르와 도린이 파리 교회 자택에서 나란히 누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거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D에게 보낸 편지는 여든이 된 두 부부죠. 그리고 거의 한 83년부터니까 수십 년을 아내를 간병해온 이제 고루가 이제 금방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연서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한국어판 책이 2007년에 나왔는데 책에 보면은 가장 빛나던 순간에 그 고루와 도린이 이렇게 딱 서로 안고 춤을 추는 모습이 표지에 있어요. 이 그분들이 이제 80대에 동반 자살을 하기까지의 사랑의 여정. 실화. 네, 실화죠. 네, 실화. 그 본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딱 정리해 놓고 나서는 뭔가 이제는 끝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네네. 있겠군요. 네. 아니, 저도 처방 갖고 왔어요? 아니 뭐 그렇게 근사한 처방은 아니고요. 전 책 처방에
출연해야 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음흠. 근데 제 주변에 저희 회사에 결혼한 후배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후배한테 남편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편혜영의 홀이랑 82년생 김지영을 추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편혜영의 홀은 바람 피던 어, 남편이 저희가 두 권 다 책걸상에서 네, 소개한 따로 소개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두 권을 추천하더라고요. 그 두 권을 추천한 그 청년 의사 후배의 결혼 생활이 궁금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그 후배는 어디 가서 약간 상담을 받아봐야죠. 자, 오랜만에 저희 책 처방 요 홀을 추천했다니까 무섭네요, 좀. 송수연 기자하고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홍보를 안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책 처방 의뢰를 해주시면 YG와 JYP가 어떻게든 고민을 해서 고민해가지고 때로는 그와 막 관련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네, 하고 어떻게든 이것저것 뭐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강제 출연당한 송 기자님 너무 반갑고 네. 고마웠습니다. 이제 애청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를지 몰라요. 네. 충분히 잘하네. 잘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